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는 제가 모의 가공을 하고 나서 결과만 다시 볼게요. 그래서 스크롤을 쭉 옮겨 놓고 이제 결과만 보는데, 자, 여기 이제 R 값을 보면요. 여기서 이쪽에 이제 R 형상을 가공한 결과물에 R 값을 유심히 보면, 약간 자세히 보면 이 부분하고요, 이쪽에서 이쪽 부분하고요, R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약간 R이 조금 변화가 생겨요. 여기가 3R이면 이쪽은 3R이 조금 안 돼요. R3이면 여기는 R이 3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보면 이런 형태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공구는 동그래서 그래요. 바닥이. 그래서 볼앤드밀을 자, 정면에서 볼게요. 자,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요게 R값이 6파이면 여기에서 3R입니다. 그러면 자, 요게가 직선 구간. 그래서 R이 시작되고 R이 끝나는 여기서 직선 구간이 있는 데 있어요. 요게. 이 구간은 3R이에요. 그 다음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것도 R이 3R이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얘가 경사진 테이퍼 구간이 있어요. 어떤 형상의 선이 이렇게 경사진 테이퍼가, 이때 테이퍼가 있는 이 테이퍼의 기울기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는 가파르게, 한마는 완만하게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선의 기울기 각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의 기울기 각도가 있으면 요거는 좀 각도가 수직한 걸 기준으로 해서 좀 작은 각도에 속하고요. 요거는 그래서 한 45도에 가까운 각도가 좀 큰 편입니다. 가정에서 얘가 15도라고 할게요.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임의대로 그렸으니까. 얘는 가정에서 45도라고 했을 때 만나는 접점은 요게죠, 요게. 그 다음에 얘는 접점은 여기입니다. 이때 얘는 여기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3R인데 얘가 이제 입체로 봤을 때 이렇게 경사진 면의 이쪽의 R값은 어떻게, 여기 닿는 위치에서 높이의 R값은 어떻게 해요? 원형. 동그란 원에서 이 부분. 이쪽에서 앞에서 보는 R값이 아니에요. 이 라인의 끝에 R이 아니고 이쪽에서 닿는 R값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 닿는 R값은 전체 여기가 6파이 3R이고요. 여기서 점점점 내려오면 이때 여기에 닿는 접점의 R은 또 달라져요. 그러면 2D 경사 가공으로 했을 때 이 경사 각도에서 15도 경사를 주냐, 그 다음 좀 크게 뭐 예를 들어서 45도로 경사 주냐에 따라서 나중에 R값이 변하는 거 보면요, 크기가 달라요. 똑같은 공구를 쓴다 하더라도 접점에 닿았을 때 여기는 이쪽 같은 경우는 3R인데 여기는 조금씩 작아져요. 그래서 실제 시작은 여기서 시작이 돼요. 3R에서부터 경사지면서 내려오면서 어디 접점에서부터는 조금씩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여기는 끝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약간 보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금씩 툴패스가 R이 생성이 되면서 작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각은 여기 공구에서 날 끝에 동그란 부분에서 닿는, 위에서 봤을 때 동그란 닿는 R값이 정해지면서 일정하게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세히 보면 요런 거랑 이렇게 약간씩 여기랑 조금 다르게 나와요. 자, 그러면 툴패스를 보면
요것만 선택해서 쭉 오른쪽으로 진행해서 보면, 자, 이 끝에 라인에서 공구가 닿는 거랑 옆에서 닿는 부분이 있어 위치가 달라져요. 볼핸드 미러. 그래서 이 알이 점점 줄어들면서 여기서부터는 가구로 내려옵니다. 그때 여기서 모의 가공 했을 때 이미지를 보면 살짝 내려가면서 쭉 내려가고 있죠. 그 알은 자동으로 공구의 접점에서 기준으로 알은 그래서 형상에 따라서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알값이. 그래서 코너에서 경사 중곳에 필렛이 있으면 경사 가공하면 요런데 이제 알값이 변화가 좀 생성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요게 자 그러면 이런 거 정확하게 끝에가 무조건 3알이 시작과 끝에 중간에 변화가 끝까지 3알이 꼭 나와야 된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 알값이 정치수로 안 떨어지고 소수점으로 되어 있는 알이다. 이러면 또 볼핸드밀 제작하기는 어려워서 기성품으로 또 안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또 경사가공 쓰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알 작업을 할 때 공구가 작으면 알값이 더 좁아져요.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어떻게 하나 정확한 알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요게는 부분적으로 면을 생성을 해서 3차원을 태우면 그때는 이제 정확한 3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조금 언급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정확한 알값으로 만들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면에다 놔두고 3차원 가공할 때 사용하는 거는 요거였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복사를 할게요. 요거. 그래서 레벨 마우스 왼쪽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레벨 변경을 하겠습니다. 선택은 여기 바깥에 있는 사각형만 선택하겠습니다. 테이퍼진 부분에 그래서 셀렉션 툴바에서 체인 선택을 하고요. 바깥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하고 완료 엔터 하겠습니다. 자, 선택에 들어가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해서 바텀은 40번으로 시작했고요. 바텀 못따기는 41번입니다. 그 다음에 42번에다가 할게요. 이름은 정의는 안 할게요. 그냥 42번에다가 해서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하나. 자, 그런 다음에 레벨에 들어가서 42번만 사용 레벨만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만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에서 알값이 있어요. 또 알값도 조각이 나 있네. 요건 지울게요. 딜리트. 그래서 필렛 부분은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해서 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트림 자르기 확장에 들어가서 트림의 두 요소 양쪽 코너 선을 선택해서 코너 각지게 만들어주고요. 자동 연장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사각형을 선택해서 면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기 풀다운 메뉴 메인 메뉴에서 풀다운 메뉴에 곡면이라고 있습니다. 곡면 그 중에 드래프트 곡면이 있어요. 드래프트 곡면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하니까 면이
미리 보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보여졌는데 경우에 따라서 면이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와이어 프레임 보기, 쉐이딩 보기, 구 모양 아이콘 클릭하면 쉐이딩 보기가 되고요. 다시 와이어 프레임 보기를 이렇게 자, 전화는 단축키 Alt S 눌러서 쉐이딩 보기랑 와이어 프레임 보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쉐이딩 보기로 해놓고요. 자, 곡면의 방향은 커브를 기준으로 해서 수직하게 해서 위쪽으로 곡면이 생성이 됐는데 그때 길이는 20mm. 자, 제가 여기다가 18mm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방향은 위쪽이 아니고요. 아래쪽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리버스 방향 전환 아이콘을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면을 생성을 하는데 참고로 이 면이 경사 테이퍼졌어요. 테이퍼 각도는 여기다가 15도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교차되고요. 혹시라도 얘가 안쪽으로 경사가 아니고요. 리버스 누르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경사 질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체인을 여기에 클릭하냐에 따라서 또는 여기에 클릭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위로 올 수도 있고 아래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되게끔 일단은 면을 먼저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이 면과 면 사이에서 코너 라운드 필렛을 줄 거예요. 면 필렛. 다시 그리기 곡면에 가서 해서 필렛이라고 있습니다. 자, 필렛에 곡면 필렛에 곡면과 곡면을 이용한 필렛, 곡면 빼기 곡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첫 번째 곡면을 선택을 하라고요. 왼쪽 요거면을 먼저 선택할게요. 그리고 선택이 끝났으면 완료 엔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곡면을 선택을 하래요. 얘랑 이쪽에 거 선택하고 완료 엔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곡면 필렛 창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필렛의 크기 요게 정의를 해주면 되는데요. R 값이 3이죠. 3R 필렛으로 돼야 돼요. 곡면 필렛 3. 그 다음에 트림, 곡면을 자르는 거 트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를 눌러볼게요. 미리 보기 눌렀는데 좀 모양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면 방향이 안 맞아서 그래요.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래서 방향을 바꿀 때는 여기 있는 노멀 전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만요. 자동 미리 보기 그 다음에 해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노멀 방향에 들어가서 다시 이 화살표 방향을 바꿔줘야 돼서 마우스로 곡면을 클릭하면 면을 클릭하면 화살표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 안쪽으로 여기서 필렛을 생성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완료 엔터. 그리고 나서 자동 미리 보기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면이 생성되고 코너에서 3알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알은 동일하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3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자, 화면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요. 가운데 버튼 누르고 이동을 하면 화면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환은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르고 화면 이동하는 것처럼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돌리면 화면 회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첫 번째 곡면 면 하나 선택하고요. 엔터. 두 번째 면은 그 선택한 면에 옆에 맞닿는 두 번째 면을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노멀 전환. 면을 선택하고 바꾸고요. 요건 화살표 방향이 맞습니다. 둘 다 안쪽이고요. 완료 엔터. 이렇게 만들어지죠. 적용. 자, 다시 화면을 살짝 돌려주고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는.
기본적으로 가운데 버튼 누르고 움직이면 화면이 이동이 되고요. 열 상태에서 키보드에 Shift가 눌려지면 화면이 회전이 돼요. 화면이 회전이 됩니다. 이동해서 회전으로 전환할 때는 Shift 누르고 이동하는 것처럼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곡면 마우스로 여기 면 선택하고 완료 엔터. 두 번째는 그 옆에 거. 그리고 엔터. 그리고 방향 전환. 해서 안쪽으로 해서 전환 바꿔야 될 곡면을 클릭해서 안쪽으로 바꿔주고요. 엔터. 됐죠? 적용. 그리고 화면을 다시 돌려보고요. 돌려놓고 자, 첫 번째 곡면 여기 면을 선택하고요. 꼭 끝나면 선택하고 첫 번째 곡면이 선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두 번째 곡면 바로 옆에 거 면을 선택하고 엔터 하시면 돼요. 이거는 미리 보기가 되죠. 방향이 둘 다 맞아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곡면을 생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면을 가지고 해서 툴을 내면 돼요. 툴. 그래서 툴을 내면 됩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 있는 면은 딱 18mm까지만 하지 말고요. 약간 확장해서 길게 더 뽑아주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공구 반경보다 더 크게. 이건 참고해 주세요. 그냥 딱 18mm까지는 일단 해봤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는 곡면의 길이는 해서 한 21 정도 여유있게 주고 작업을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이때는 이제 면이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구는 볼앤드 밀로 작업하는데 6파이보다 작은 공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적으로 툴 패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요게는 3차원 툴 패스를 만들어야 돼요. 요게는 2차원 가공이에요. 2차원 가공.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 가면 가공 경로 탭을 선택을 하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 3차원은 3차원 황사기 곡면 황사기고요. 3차원 정사기 곡면 정사기예요. 그래서 곡면 정사계 그래서 경사가공처럼 아래 위에서부터 이 형상을 돌면서 Z쪽으로 쭉 내려오는 게 뭐냐 하면요. 그래서 등고선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쓰겠습니다. 등고선 가공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드라이버 곡면은요. 윈도우로 드래그해서 전체 다 포함이 되게끔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면 8개 곡면입니다. 자, ESC 누르고 제가 빠져나가 볼게요. 일단은 이건 취소하고 보존은 아니할게요. 다시 가공 경로에서 3차원은 곡면 정사 황삭은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곡면 정삭에 들어가서 등고선 가공인데 드라이브 곡면을 클릭하면 해서 평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필렛 곡면까지 그러면 전체 곡면은 8개가 되는 거예요. 일일이 클릭하지 말고요. 처음 방법처럼 드래그해서 전체 포함이 되게끔 윈도우로 선택하시면 돼요. 8개 곡면을 선택을 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대상 곡면 8개. 자, 그 다음에 공구 중심 영역을 선택하는 게 있어요. 이 공구 중심 영역이 뭐냐 하면요. 그래서 바운드리, 가공 영역입니다. 가공 영역. 요거는 선택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사각형을 잡아주시면 돼요. 필렛 짓는 거여야 되는데 그냥 사각형 잡아볼게요. 확인. 자, 그리고 나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구는 그래서 추가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새 공구 생성.
공구의 종류는 볼밀, 볼앤드밀 선택하고요. 다음. 자, 요거는 이제, 그래서 5파이, 2.5R이죠. 5파이짜리 공구를 해서 생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참고로 요거는, 해서 제가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요건 좀 여유, 20번에다가 공구를 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형상이 나올 때는 그래서 앞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용으로 만들 거니까 그냥 20번에다 해 놓겠습니다. 자, 추측 회전수는 7000rpm, 7500, 7000rpm 해도 되고요. Z축 이송속도는 1800, 아니, 이송속도 1800, Z축 이송속도는 600으로 해 놓겠습니다. 복귀 속도는 안 바꿔도 되고요. 만약을 위해서 한 4000 정도로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끝내기. 절삭류, 여기 있는 쿨렌터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첫 번째 거 ON으로 해 놓겠습니다. 절삭류는 여기서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작업에는 좀 방법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앞에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요. 요거는 이제 탭 형태도 돼 있어요. 9.1에서 작업했던 2D 가공은 이런 형태였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곡면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안전 높이. 절대값 50 하고요. 이송 높이 정분값으로 10. 진입 높이 정분값으로 5 하겠습니다. 곡면 가공 여유 정상이니까 제로로 하면 되고요. 공구 중심 영역은 해서 일단은 중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고선 정사 파라메타를 선택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3차원은 공차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있는 공차는 100분의 1 이하 줘야 돼요. 공차 100분의 1 이하 줍니다. 첫에 이거 뭐 100분의 1 경우에 따라서 1000분의 5 또는 1000분의 7, 1000분의 8 제품의 품질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공차는 100분의 1 이하로 줍니다. 일단 여기서는 100분의 1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툴패스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형상을 타고 가면서 내려가는데 Z축으로 내려가는 거. 최대 Z 절삭 간격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앞에처럼 100분의 5를 줄게요. 0.05를 줘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툴패스가 좀 만들어질 거고요. 끝에 여기 보면 툴이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가기도 해요. 요건 이제 요게 왜 그러냐면 바운드리가 여기서 3알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가기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끝부분이 요걸 필렛을 안 해서 그래요. 바운드리를 그 다음에 이거는 곡면을 생성했을 때 사용했던 그래서 사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끝에 부분이니까 아래쪽으로 정면에서 특히 보시면 이렇게 면이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툴이. 그래서 이 부분은 바운드리가 요것도 필렛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정의 필렛 아이고 죄송해요. 수정의 필렛 말고 필렛 요소 들어가서 반지름이 3알이고요. 죄송해요. 모든 코너에서 3알이니까 체인 필렛을 하겠습니다.
체인 필렛 여기 있는 거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R 값이 3이고요. 안 잡혔나? 트림 모드 됐는데 확인. 이거 왜 필렛이 안 먹어? 희한하네. 필렛이 왜 안 먹었는지. 원래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수정하고, 그 다음에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 중심 영역이 여기서 3R 필렛을 했거든요. 체인이 마침 필렛이 돼 있는데 이게 실패 날 경우도 있어요. 다시 한번 보니까 이제 R값 3R 있는 데까지 다시 잡혔고, 그 다음 다시 재생성을 하면 이제 툴이 여기 이 바깥에 아래로 내려가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면으로 이거 작업을 했던 커브는, 면으로 작업했던 커브는 그대로 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게끔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대신에 1번 전체 다 선택을 해 놓고요. 요거는 2D 경사고요. 정사. 요걸 빼고 3D 정사로 바꿔 놓은 다음에 다시 모의 가공을 해 볼게요. 입체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쭉 내려가게끔 하겠습니다. 자, 면을 생성을 하고요. 참고로 요게 끝부분이 요게 다 안 나왔죠. 이 부분. 요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 공구 반경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면을 확장을 안 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할 때는 그 면은 어떻게 해요? 딱 높이 18mm니까 면을 18mm까지 생성하면 안 돼요. 공구가 동굴에서 R값만큼 추가적으로 더 연장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툴패스를 생성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요 끝에가 이 라인에 공구 중심 영역이 중간이면 이 라인에 공구 반경이 걸쳐져요. 그래서 끝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툴은 이 중심 영역 안쪽으로 하다가 내측으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요거의 높이를 약간 낮춰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경이 이 라인에 걸치니까 여기서 살짝 내려갈 수 있어요. 공구 중심 영역이 여기 보면 조건해 볼게요. 두 번째 탭에 보면 공구 중심 영역이 중간에 있어요. 이 라인에 곡면이 닿는 거예요. 내측을 하면 그래서 안쪽만 작업이 되는 거고요. 외측으로 하면 바깥에까지 해서 작업이 되는 겁니다. 내측 또는 깊이 제한을 하셔도 됩니다. 자, 내측으로 하니까 시작 위치가 높이가 좀 낮아져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모의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모의 가공. 그래서 중심 영역 내측으로 하면 여기 보면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서 접촉되는 지점에서
조금 낮아져요. 그러면 전부 선택을 하고 요걸 빼서 보면 진행을 쭉 끝에까지 옮겨 놓고 드래그 해 놓고 결과만 볼게요. 근데 여기는 깔끔하게 나왔어요. 툴은 시작은 아래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딱 면이 끝에는 잘 나왔어요. 이 부분.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공구가 제가 그래서 학태에서 보면 정확하게 정면은 아닌데 공구의 원점이 어디냐면요. 날 끝 센터 중심 여기가 원점이에요. 왜 툴이 그만큼 낮냐 하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반경 얘가 5파이니까 R값이 2.5요. 그러면 툴이 시작되는 게 얘 기준이에요. 요거 기준. 그래서 앞에서 마이너스 2.5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5에서 시작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여기에 접촉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툴이 나와도 공구 반경만큼 옵셋이 돼서 이거 기준으로 해서 툴 패스가 그려지고 실제 접촉면은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딱 맞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위치는 반경 2.5 이상으로 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확장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끝부분이 딱 깔끔하게 딱 안 떨어져요. 여기서 R이 이렇게 생성돼서 아직 덜 가공이 덜 됐죠. 그래서 그게 옆에 접촉이 되니까 이게 반경만큼 더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공구 중심 영역을 중간을 하도 돼요. 중간으로 할 때 이제 물어보면 이 면을 보면 이렇게 이 부분 학대에서 보면 2차원에서는 여기서 시작되는데 Z0예요. 그러면 면 경사지면서 면이 경사지면서 곡면을 필렛을 하면 여기 위치가 살짝 낮아져요. 살짝 낮아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앞에 거기서 중심 영역이 오니까 끝부분이 여기서 이 면에 닿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파먹은 거예요. 중심 영역을 중간으로 해놓고 할 때는 이 면을 약간 확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면을 조금 더 확장 수정을 해주면 돼요. 같은 높이에서 필렛이 이루어지면 이런 형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곡면 확장이 해서 그리기 곡면에 해서 곡면 확장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mm 확장을 하겠다. 그 다음에 얘는 선형 면을 선택을 하고 선택하고 클릭했습니다. 확장될 부분 위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1mm 확장이 돼요. 끝부분 이게 제대로 안 나와서 면을 대상 곡면을 클릭하면 그 클릭한 곳 기준으로 해서 면에 수직하게 어떻게 화살표가 나타났는데 확장할 부분 위로 올려놓고 클릭해서 이렇게 확장하시면 돼요. 일단 1mm 이러면 중심 영역으로 중간으로 해놔도 그래서 이 부분 짧지가 아래보다 짧지가 않아서 파먹지는 않아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여기도 여유있게 확장을 해야 되겠죠? 얼마큼? 3mm. 여기면 아래쪽으로 3mm, 여기도 3mm 더 확장하시면 돼요. 아이고야, 여기 겹쳐지는구나. 확장을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여유있게 아래쪽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재생성을 해볼게요.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 자, 그리고 전부 선택을 한 다음에 2D는 정삭은 빼고 다시 모의 가공 스크롤을 쭉 오른쪽으로 옮겨 놓고 결과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돼요. 여기도 조금 더 확장을 했어야 되겠다. 좀 여유 있게. 자,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R은 정확한 에서 3R이 됩니다. 면을 생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툴을 만들기 때문에 해서 정확한 3R이고요. 요게 위치는 공구 중심 영역 기존으로 해서 네츠 반경만큼 2.5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끝에 R이 에서 5파이니까 여기서 3R이니까 여기서 0.5R이 생긴 거예요. 일정하게 쭉 툴패스가 만들어집니다. 0.5R로. 다시 제가 요거를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해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확해요. 그래서 구배가 져 있는 코너에서 R 값이 있을 때 정치수로 만약에 R 공면이 안 떨어지는 거고 내가 공구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또 정확한 면을 요구한다. 공면의 가공 결과물에 코너 R이 정확한 R을 요구한다 할 때는 면을 생성해서 요거에만 부분적으로 3D를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그래픽 레벨에 들어가서 그래서 40번 선택하고요. 그래서 42번은 숨겨놓겠습니다. 그 다음 7번은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7번 선택을 하고요. 요거 NC 작업 오프 포스팅 전환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Alt T 툴패스는 숨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경사 가공을 하고요. 어느 정도 형상이 나와야 되고 조금 R 값이 약간 틀려도 큰 문제가 없을 때는 2D로 하고요. 정확한 3R을 할 때는 요걸 이용하면 되고 요거를 비활성화 시키면 되겠죠. 이건 참고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은 여기 있는 문자. 자, 파트 넘버 1은요, 볼앤드밀 가지고 여기에서 살짝 요 글씨 라인을 따라서 살짝 이 라인을 따라서 살짝 깊이를 가공하는 것을 먼저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CAD-CAM MCT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 형상 안쪽을 포켓으로 파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 조각 가공을 이용할 거고요. 참고로 요거는 그냥 요 라인을 따라가면서 글씨를 새기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거니까 요건 윤곽을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에 놔두고요. 자, 파트 넘버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글씨를 가공을 할 겁니다. 먼저 윤곽 가공. 체인으로 선택할 때 일일이 체인을 잡으면 여러 번 클릭해야 돼서 참고로 윈도우로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 그리고 마우스로 여기에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파트 넘버 1이 다 포함이 되게끔 오른쪽 코너 선택해서 먼저 윈도우로 잡으면 다 잡혀 있지 않습니다. 대각 코너를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 뭐를 해야 되냐면 대략적인 시작 위치를 선택하래요.
가공은 아예 P자 여기 끝에서 시작하겠다. 그러면 여기 끝에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그때서 이제 잡혀요. 그리고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다시 할게요. X자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윤곽 가공에 윈도우로 선택을 하는데요. 일단 포함이 되게끔 대각 코너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대략적인 시작 위치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가공 출발점. 그러면 이제 글씨가 선택이 되고요. 완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공의 종류는 윤곽 가공. 그 다음에 공구는 해서 볼앤드 밀러 작은 고리에서 살짝 라인을 따라서 가공하는 방법을 볼게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공구 생성을 하는데 볼밀이고요. 다음. 그래서 이때 절삭 지름은 1파이 볼이다. 그러면 0.5R이고요. 아니 나는 공구가 작은 거 0.6파이 공구다. 그러면 R값은 0.3R이겠죠. 그래서 바늘처럼 가는 공구를 써볼게요. 그리고 다음. 공구 번호는 자동으로 5번으로 부여됐고요. 추측 회전수는 그래서 문자 조각 가공을 할 때는 공구 작은 공구를 쓰거든요. 이럴 때는 RPM이 그래서 10,000rpm 이상은 무조건 놔줘야 돼요. 그래서 전용 기계, 조각기가 있습니다. 전용 조각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외주로 빼기도 해요. 근데 문자는 그냥 간단하게 형상을 만들 거니까 조금 더 형상이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조각 작업을 하겠다 할 때는 외주로 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선 조각기는 RPM이 기본적으로 뭐 3만, 4만 RPM까지 나와요. 조각기는 기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서 요게 RPM은 10,000rpm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2,000rpm 적어줄게요. 이송 속도는 너무 빠르면 공구가 0.6파이에요. 1파이보다 안 돼요. 살짝만 부하가 걸려도 툭툭툭 부러져요. 절삭류도 너무 세게 털면요. 공구 주변 너무 세게 털면 공구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RPM은 높지만은 이송은 좀 낮을 거예요. 그래서 300으로 가겠습니다. Z축 이송은요 80. 그 다음에 끝내기 하고요. 자, 철사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보정은 가운데 라인을 따라서 쭉 가공을 할 겁니다. 깊이는요 살짝 0.2mm만 가공을 할 거예요. 0.2를 가공합니다. 자, 진입복귀는 사용 안함. 해제. 그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가공 깊이는 얼마큼? 마이너스 0.2라고 했어요. 0.2. 깊이 가공을 해줘야 돼요. 0.2면 살짝만 가공하는데 뭐 깊이 가공하냐 하면요. 참고로 해서 0.6파이의 0.2는 엄청 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0파이 볼에 깊이에서 4mm 먹이는 것처럼 비슷하게 큰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앤더밀은 반경보다는 작게 먹여야 돼요. 그래서 10파이는 R값이 5R이죠. 깊이는 5mm 이하로 줘요. 5mm 이상 안 줍니다. 그래서 0.6파이면 반경은 0.3R이에요. 그러면 0.2면 0.3R에 가깝고 그걸 한 번에 가공한다면 부하가량이 많아요. 그건 뚝 부러집니다. 그러면 얼마씩 먹일 거냐면요. 100분의 1씩 먹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생성이 돼요. 100분의 1씩. 경사가공은 해제하고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툴패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로 놔두고요. 여기 0.2 내려간 거야. 많이 확대한 거고요. 그래서 100분의 1씩 0.2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20번 돌겠죠? 그래서 전부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키를 해서 7번은 빼고 다음 모의 가공을 하겠습니다. 끝에만 볼 거니까 스크롤로 쭉 드래그 해 놓고요. 속도는 많이 줄여 놓을게요. 아이고, 이게 아닌가? 자, 그 다음에 플레이. 끝나고 나서, 예. 그 라인을 따라서 보랜드밀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0.2면 좀 많이 깊어서 이 부분이 좀 깊게 나오네요. 한 0.1로 바꿀게요. 좀 수정해야 되겠다. 윤곽 가공의 조건에 들어가서 아이고 잘못 클릭했다. 링크 파라미터에서 재료 상단은 제로에서부터 0.1만 가공하겠습니다. 다시 재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아까는 허공에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시뮬레이션은 좀 매끄럽게 보려면 여기에서 품질을 조금 옮겨 놓으면 됩니다. 글씨 라인을 따라서 작업하는 것은 윤곽의 보정의 안화물을 이용해서 라인을 따라서 가공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요번에는 요게 캐드캠은 공구가 이 라인 안쪽에서 가공하는 방법을 볼게요. 포켓 가공을 이용해도 돼요, 이 부분. 근데 그래서 문자 전용 가공 방법, 조각 가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각 가공. 자, 그러면 가공. 조각 가공은요, 가공 경로에 보면 조각 가공이라고 있어요. 조각 가공. 자, 그리고 요게 캐드캠 MCT도 윈도우로 해서 드래그해서 먼저 전체 포함이 선택이 되게끔 하고요. 대략적인 가공 시작 위치 요게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공구는 앞에서 만들어 놓는 0.68 공구로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에 조각 가공 조건에 들어가서 안전 높이. 이속 높이는 절대값 5, 진입 높이는 절대값 2 정도 하겠습니다. 재료 상단은 재료고요. 가공 깊이는 그래서 마이너스 0.1만 살짝 가공할 거고요.
자, 깊이 가공은 이따가 볼게요. 그 다음에 항삭, 정삭 가공에 보면 황삭의 왕복절삭, 한방향절삭, 평행나선형, 평행나선형, 모서리 잔살 제거. 이거 포켓처럼 이 형상 안에 가공하는 겁니다. 여기는 평행나선형을 써보겠습니다. 정렬은 좌에서 우, 왼쪽에서 가공해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택 순서별로 정렬할 수도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요. 윈도우로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 순서별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채우는 순서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의 도형의 위치는 끝단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 만들 건지 가공 깊이로 할 건지는 나와 있는데요. 가공 깊이라면 이 라인에부터 약간 공구 반경은 아니지만은 깊이만큼 살짝 옆으로 더 확대가 돼요. 재료 상단으로 했을 때는 이 안쪽만 툴이 나고요. 약간 범위를 넓게 하려면 이걸로 하면 돼요. 일단 재료 상단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구 지름의 비율 스택 간격입니다. 그래서 공구 직경의 30%를 줘볼게요. 50% 이하. 그때 30% 줬을 때 스택 간격은 0.18이에요. 10% 주면 그래서 100분의 6이 되죠. 10% 주면 100분의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메시지가 에러가 나요. 그 다음에 경로 확인을 하면 툴이 안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플레이 없어요. 왜 에러가 나고 툴 패스가 안 만들어지냐 하면요. 공구는 작아요. 0.6파이로 작지만은 이 문자의 요게 사이, 공구가 이 사이를 돌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요게 직선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측정의 거리, 문자 요 라인에 여기서부터 여기의 거리는 얼마냐면 0.9에요. 0.9. 되게 작습니다. 그러면 0.6파이가 이 안쪽에 돌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좁아지는 구간도 있어요. 여기가 0.9면 여기는 0.6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또 툴이 안 납니다. 안쪽으로 공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0.6이 지나가려면 여기서 또 안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는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이 끝점의 사이 거리를 보니까 얘는 또 0.6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툴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여기서부터 여기는 0.4예요. 그래서 포켓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각은. 이 안에 다 파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구가 커서 여기서 포켓 툴 패스를 만들 수 없다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전용 공구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보랜드 밀러 작업하는 것보다는 조각 작업을 할 때는 전용 공구를 쓰는 게 낫고요. 또는 약간 범위를 확장을 하면 제가 조건에 황삭에서 이게 내측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가공 깊이라면 살짝 해서 라인 기준으로 해서 살짝 반경만큼 조금 반경이 안 되게끔 좀 벗어납니다. 그리고 재생성을 하면 이것도 만들 수는 없다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공구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조각 가공해서 조건에 들어가서 0.6파이를 썼지만은 저기는 툴이 지나갈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공구 생성을 하면 조각 공구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테이프 빼쪽하게 되어 있는 부분, 주로 이 끝부분에서 작업이 돼야 되고요. 조각 공구 들어가서 다음으로 갈게요.
자, 자루가 6인데요. 앞부분 이렇게 테이퍼져 있고요. 뾰족한 이 끝부분의 R값은 에서 0.2예요. 이렇게. 0.2. 높이, 그 다음에 직경. 자, 그 다음에 들어가서 RPM은 15,000rpm. 만약 조각가공기다 하면 이건 또 한 2만 rpm 이상 줘요. 여기서는 15,000 정도 줘볼게요. 이송은 100, Z축 이송은 60 끝내기 하고요. 그 다음에 공구만 바꿔줬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가고 재생성 해볼게요. 아이고 왜 안 나오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공구 맞아쳤는데 측면 가공 여유가 여기 많게 돼 있네. 1로 돼 있었네. 아, 이것 때문에 그렇다. 0. 그리고 다시 재생성하면 이제 툴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안에를 툴패스 만들어서 파내는 겁니다. 입체로 놔두고 전부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7번은 빼고 모의 가공. 이게 하늘색이 요거 작업하는 거죠. 앞에까지는 드래그 해놓고 그리고 플레이. 이렇게 해서 조각 가공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 조건은 끝에 R값이 작거든요. 직경도 작고. 그래서 깊이도 한 번에 많이 못 먹입니다. 조금씩 해서 작게 주고 고속 회전해서 작업해서 이렇게 가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부분 진도 계속 나가겠습니다.